캐나다에서 비행 훈련하다가 죽을 뻔한 썰?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비행 유학을 하고 있는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드스이오입니다. 내가 비행하다가 진짜로 죽을 뻔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8월 저는 한창 더울 때 캐나다라고 하면 다 추울 줄 알았는데 여기 엄청 덥습니다. 열심히 자가용 조종 면장을 따기 위해서 사설 비행학교에서 열심히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항공대 가는데 더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훈련하는 비행기는 DA-20이라고 하는 경 비행기였는데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작고 가벼운 2인승 비행기입니다. 제가 키가 185인데 항상 비행기 들어갈 때마다 너무 좁아서 고생해요. 여름에는 훈련 막바지였는데 보통 훈련 막바지에는 비행기에 저 혼자 타고 다른 공항에 착륙 후 바로 돌아오는 솔로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많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간 정도 이 비행을 해야지 시험 볼 자격이 생깁니다. 어찌되었건 그날의 비행은 일단 교관님과 함께 먼저 한 20분 정도를 탄 다음 내가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장거리 비행을 나가게 되었죠. 같이 타면 항상 비상 상황에 대한 절차나 해야 할 행동 등을 물어보고 만약 대답을 못하면 장거리 비행은 취소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관과 같이 타는 짧은 비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약간 축약을 해주자면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는데 교관이 한 20분 정도 탄 다음에 야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뭐 할 줄 알아? 야 너 이거 뭐야 이러면서 질문해서 그거 대답 못하면은 장거리 비행을 못한대. 근데 그 장거리 비행을 해야지 뭘 딸 수 있대.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귀찮다고만 생각했던 교관과 같이 하는 비행이 제 목숨을 살릴 줄은요. 어쩐지 그날따라 교관도 생판 처음 만나는 교관이 걸렸는데 이 교관은 모든 것을 FM으로 하기에 유명한 나이 많은 교관이었습니다. 교관이 질문을 하나 할 때마다 식은땀이 막 뚝뚝 나더라고요. 지루한 교관과의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로 1시간쯤 떨어진 외딴 공항에 갔다가 땅만 찍고 돌아오는 비행을 출발했습니다. 외딴 공항에 타서 땅에 랜딩했다가 땅 찍고 다시 이륙해서 비행을 다시 돌아오는. 저는 두 번째로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떨리기도 했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 마음뿐이었죠. 비행기가 고도가 올라가면은 추워지지 않나요? 비행기 안은 더운가 엔진 때문에? 몰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가는 길은 매우 순탄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세지 않고 그날따라 다른 비행기들도 없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터치앤고, 착륙 후 멈추지 않고 바로 다시 추력을 넣어서 이륙하는 것 했을 때도 평소보다 약간 더 세게 내리긴 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바로 방향을 돌려서 제가 이륙했던 공항까지 다시 출발했죠. 사건은 돌아올 때 발생했습니다. 돌아올 때 날씨도 좋고 바람도 안 불어서 쉽게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접근 절차를 시작하고 공항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계속 같은 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었죠. 킹 소리가 나면서 RPM 출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리면서 얼을 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넋을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교관과 불과 1시간 전에 연습했던 비행 상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까 전에 교관과 잠깐 연습했던 비상 상황 절차를 시작하기 시작했어. 해야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습관의 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단 엔진에 불이 붙지 않게 엔진을 끄고 얼마 남지 않은 활주로까지 글라이더로 엔진에 힘이 없이 오직 날개에서 나오는 양력으로만 비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관제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타워, Mayday, this is 나비행기 call sign. 나 지금 땡땡인데 엔진 나가서 비상이니까 공항에서 5마일쯤 벗어난 활주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착륙하시게 해줘.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공항이 크지는 않지만 진짜 완전 시골 공항도 아니어서 대형 항공사 비행기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내리는 공항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관제사들도 처음에는 이런 관제하기 너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공항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내가 메이데이를 외쳤을 때 관제사가 완전 초짜여서 비상 상황을 처음 맞아보는 관제사라 얼을 타고 있더라고요. 보통 비상 상황 선포하면 관제사는 바로 필요한 건 없는지,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몇 명 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관제사는 I'm sorry, say again please.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무리 작은 경비행기라도 비상 상황 시에 해야 될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옆에 교관도 없고 나 혼자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으면서 체크리스트까지 수행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say again 이랄 하고 있으니 캐나다 아니랄까봐 말은 또 친절하게 잘합니다. 어쨌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리를 질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타워! This is 땡땡인데 I have my engine down. I need to land now.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연락값이랑 사람 수를 물어보더라고요. 정상 상황이라면 초보구나 흐흐하고 넘어갈 텐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 고모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일단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혹시 추락해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관제사에게 착륙 허가를 받고 비행기의 모든 전자기기를 꺼버렸습니다. 전자기기 꺼도 조종은 가능합니다.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엔진도 꺼지고 전자기기 다 꺼지고 진짜 조용하고 적막한데 갑자기 엄청나게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리던 조종실에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바람소리만 들리는 게 조용한 게 더 무섭다는 걸 배웠죠. 근데 막상 그때는 무섭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걔 운도 없네 이거 어떻게 내리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활주로와 정대했고 한 1마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도도 적당하고 속도도 좋아 보여서 활주로를 계속 보면서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와 소방차 옆에 불빛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있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린다 라는 생각도 잠시.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는 정신이 팔려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3초 사이에 기수가 조금 내려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낮게 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원래는 활주로의 한 80% 정도쯤에 내리는 게 정상적인 착륙인데 이대로 가다가 95%.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80% 이쯤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내리는 95%에서 끝에서 착륙하는 거지. 여기가 끝이고 일로 진행하는 거고. 그지? 맞지? 기장 맞지? 틀렸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렇다고 기술을 확 들어버리면 추력도 없는 실속에 빠질 수도 있었죠. 실속에 빠지면 그냥 땅에 90도로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양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활주로에 멈췄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 상주하고 있던 구급차랑 소방대가 비행기를 에워쌌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다음 구급차가 절 실어갔는데 실신해서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긴장 상태에서 긴장이 풀리니까 바로 실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났을 때 사고 난 지 한 3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데 실신할 때 긁힌 것 빼고는 아무 데도 없었고 비행기는 캐나다 항공청에 나와서 조사한 결과 두 번째 공항에서 이륙할 때 작은 돌멩이가 엔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막 굴러다니다가 하필 제가 접근할 때 엔진에 있던 톱니바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운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이 내렸다면 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엔진이 나갔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 차라리 제가 겪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학교가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놔서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었고 비행학교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솔직히 이번에 대학 붙은 것도 대학 에세이에 이거 썰을 풀어서 붙은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교관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나중에 항공사 들어갈 때 면접에서 있었으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보던 찰나에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걸 그만뒀죠. 비행기 사고가 좀 큰 게 나서 교육하시던 분하고 학생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으로 그걸 대신해볼까 했는데 근데 그거 DLC까지 다 사면 한 수백만원 하거든. 한 4,500만원 해요. 비행기보다는 차라리 우주로 가자. 스타시티즌을. 스타시티즌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정말 재밌는 썰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기장이 되고 비행기 파일럿이 되는데 지금 했던 그 썰을 면접 때 풀면은 무조건 합격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또 부럽고 그러네요. 저도 어렸을 때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우연찮게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부 풀로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막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를 그냥 보고서 너무 반해가지고 전투기에 관한 그런 것들의 정보를 찾다 보니까 어떤 군사 잡지? 약간 그런 비슷한 거에 나온 비행기 F-15? 톰캣? 가변익기 달려있는 거? F-14 F-14 톰캣. 그래. 지금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이거 이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이프님 몰래 넣어가지고 하나 샀죠. 얼마나 멋있어. 보통 때는 이렇게 날다가 멀리 갈 때 되면은 날개 펴가지고 여튼 그래서 맨날 잠잘 때 천장에다가 전투기 붙여놓고 저 F-14 톰캣 붙여놓고서 이러고서 누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잡지 찢어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이러면서 자고. 아버지가 고3 때 너 뭐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우주비행사 다음으로 뭐 하고 싶냐 그랬을 때 우주비행사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한숨 크게 쉬시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되고 싶냐고 해서 전투기 조종사라고 했더니 전투기 조종사 고3인데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전투기 조종사 못 된다고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전투기 박사가 돼야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내가 박사를 하지 뭐하러 전투기를 조종을 하고 있니? 꿈이 좀 모자랐나 봐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어떤 재미난 일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혼자만 알고 있는 특이한 경험이나 재밌었던 일들, 혹은 무섭거나 미스터리한 일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 썰이랑 버무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보시는 분들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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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185여서 비행기가 작고 관제사랑 썸을 탔다. 근데 캐나다?